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전기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21장에서는 쿨롱의 법칙에 주안점을 두고, 그리고 22장에서는 전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전하분포가 어떨 때 어떤 전기장이 만들어지는가, 이런 걸 공부했고, 23장도 그 연속이에요. 22장하고 연속인데 계속 쭉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말씀인데요. 특히 이제 가우스 법칙을 많이 다루게 돼요. 가우스 법칙이라는 건 22장에서 있었던 우리가 적분의 과정을 통해서 했던 그 과정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특별할 건 없는데 이제 약간 이제 좀 우리가 더 쉽게 구하는 방법, 전기장을 더 쉽게 구하는 방법, 요거를 좀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3-1절에 보면 전기 다발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전기 다발은 바로 이제 전기장 다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여기는 안 나타냈는데 60페이지 그림에 보면 그림 23-2번 그림에 또는 뭐 1번 그림에 이렇게 보시면 전하가 존재할 때, 양전하라고 합시다. 양전하가 존재할 때 양전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만들어지죠. 퍼져나가는 방향으로 이 공간에 이런 선이 전기장 선이에요. 이렇게 공간에 전기장을 나타내주는 몇 개의 선을 그려서 전기장선 또는 전기력선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우리가 이 면을 이렇게 하나의 설정을 해보자고요. 구면이죠, 구면. 이 점전하를 감싸는 구의 면이죠. 구면을 우리가 한번 설정을 해보면 이 구면을 통해서 전기장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죠. 이렇게, 그렇죠? 구면을 통해서. 그래서 이 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전기장 선이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인 것처럼 그 선을 우리가 단위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8개지만 눈에 보이는 8개의 선이지만 전기장의 단위가 존재하겠죠. 그랬을 때 이게 몇 개의 선이, 얼마나 강한 선이 빠져나가는가. 실제는 이 선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봐도 돼요. 이 다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뭐 꽃다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꽃다발이라는 게 뭐예요? 꽃이 여러 송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 송이 있어서 이게 한 묶음, 그러면 꽃이 한 묶음인데 여기에는 꽃 줄기가 몇 개 있겠어요? 4개 있으면 4개의 꽃줄기로, 꽃송이 줄기로 이루어진 꽃다발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뭔가 어떤 면을 빠져나가는 양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우리 책에서는 다발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본래 영어의 원어에서는 다발이라고는 안 돼 있겠죠. 우리말로 번역해서 다발인데 영어 원문에는 이제 플럭스라고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플럭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뭔가 흘러나가는 것, 그 흘러나가는 그 양 자체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전기 다발은 필드의 플럭스예요. 필드, 무슨 필드겠어요? 일렉트릭 필드다 이런 얘기야.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를 전기장, 그대로 번역하면 전기장 다발. 근데 이 책은, 우리 책은 이제 전기 다발, 또 본문에는 전기장 다발 그러는데 같은 얘기라고 보면 되겠죠. 전기장 다발. 그래서 이런 양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60페이지에 가보면 별표 해놓고 나온 게 있어요. 가우스 법칙은 가우스 표면 위의 점에서 전기장과 이 표면으로 둘러싸인 전하 사이에 관계를 맺는다. 이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줘야죠. 그죠? 그 얘기가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책에서는 바로 67페이지, 66페이지죠. 66페이지에 가우스 법칙이 23-2절로 나오게 돼요. 물론 이제 가우스 법칙은 23-2절이 가우스 법칙의 내용의 전체예요. 그 66페이지가 그냥 그대로 23-6식이나 23-7식이 가우스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는 이 가우스 법칙의 식,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 23-2식이거든요, 이 식. 그죠? 그래서 요거나 또는 요 식을 쓰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파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어요. 그죠? 파이라고 하는 문자를 보면, 이게 바로 전기장 다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 식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3-1절이 있는 거라고요. 23-1절의 제목이 바로 전기장 다발인데, 여기에서 이 델타 파이 그랬는데, 꼭 델타 자를 붙이지 않아도 돼요. 뭐 그냥 파이라고 해도 뭐
무방합니다. 파이라고 하는 건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 모양이 뭔가를 어떤 면적을 지나가는 이런 문자잖아요. 그리스 문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문자를 쓴다고요. 왜냐하면 어떤 면적을 지나가는 어떤 면적을 지나가는 양인데 바로 뭐가 지나가고 있어요? 전기장이 어떤 면적을 지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그림을 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10번 그림에 보면 면적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죠. 이 면적이 A. 책에는 델타 A라고 했는데 델타 자 빼고 그냥 A라고 합시다. 면적 A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면적은 방향이 있어요. 방향. 뭐 방향이 어떻거나 간에 이 면적을 지나가는 전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기장. 이 면적에 전기장이 지나가요. 이 면적이 아닌 곳에도 전기장이 지나간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그 전기장의 세기를 E라고 하자고요. 균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면적만을 지나가는 전기장 다발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전기장 곱하기 그 면적이에요. 그래서 전기장 곱하기 면적이 되는데 이게 이 면적을 지나가는 전기장 다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별거 아니죠. 그렇죠? 전기장 다발은 전기장 곱하기 면적. 마치 꽃다발처럼. 그렇죠? 예, 그러면 정의가 되겠죠. 그런데 그림 A를 보시면 전기장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방금 전에 그렸던 그림처럼 전기장을 제가 이제 이런 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이런 전기장이 있어요. 공간에 균일하게 전기장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면적을 설정하는데 이런 면적을 한번 설정해 보세요. 이렇게 이런 면적. 그럼 이 면적을 지나가는 전기장 선은 1개, 2개, 3개, 4개가 되잖아요. 물론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지만 지금 보이는 선은 4개란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면적인데 이번에는 면적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고요. 이렇게 가로로 된 면적을 잡아보자. 즉 면적의 방향이 위를 향하고 있어요. 면적의 방향이. 그럼 이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장 다발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이 면적을 다 수평으로 지나가니까. 근데 얘는 이제 그대로 뚫고 지나가잖아요. 뚫고 지나가는 게 지나가는 다발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아무리 전기장이 강해도 이 면적을 뚫고 통과하는 전기장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면적의 방향과 전기장이 이루는 방향. 자, 이거는 지금 이 면적은 수직이죠. 면적의 방향과 전기장이 이루는 방향이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제로가 돼요. 이 면적을 지나는 전기장 다발은 제로가 되고,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런 경우. 이 면적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같죠.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면 가장 많은 전기장 다발이 이 면적을 지나갈 수 있겠죠. 면적의 방향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조절한다고 그랬을 때 가장 많은 전기장 다발이 지나가게 하는 면적은 바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면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해주는 수학이 바로 내적이 되는 겁니다. 내적.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임의의 면적이 있을 때 면적의 크기가 A이고 이것은 델타 A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기장이 균일한 전기장 B일 때 그 면적이 바라보는 방향. 자, 면적이 바라보는 방향이라는 건 면적의 수직한, 그러니까 법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법선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바라보는 법선 방향과 전기장 방향 사이의 각도 세타의 코사인 연산을 해서 곱해주는 겁니다. 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적을 지나는 전기장 다발은 전기장 벡터 도트 면적 벡터 이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쉽겠죠. 그래서 또는 우리가 이제 풀어서 써주면 전기장 세기 곱하기 면적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전기장 다발을 정의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즉 E와 A 이 벡터의 도트 벡터로 이제 도트 연산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